손흥민 선수 한 명 때문에 북미 전체 축구 리그의 규칙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진짜로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메이저 리그 사커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 입이 안 다물어질 겁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LAFC가 휴스턴 다이나모를 2대 0으로 제압한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 휴스턴의 안토니오 카를로스라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살인 태클을 날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친 플레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선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악의적인 태클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그 고통 속에서도 완벽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그 품격, 그 프로페셔널함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휴스턴 구단주인 테드 시걸이라는 억만장자가 즉각 자체 징계를 내렸어요.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부주장직을 박탈하고 벌금을 때리고 2군으로 강등시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중들은 이 정도로는 화가 안 풀렸던 거예요. SNS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레전드의 시작입니다. MLS의 최고 권력자, 돈가버 커미셔너가 직접 뉴욕 리그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요. 미국의 주요 스포츠 채널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생중계할 정도였어요. ESPN, 팍스 스포츠 같은 거대 방송사들이 다 카메라를 돌렸죠. 이건 단순한 징계 발표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돈가버 커미셔너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요. 세계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징계였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에 대한 사실상 추방 수준의 처벌과 함께 30개 전 구단에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행복한 축구, 철학을 보호하기 위해 리그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커미셔너는 기자회견 첫 마디부터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의했어요. 그는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태클이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반칙이 아니라고 규정했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MLS가 쌓아온 경제적 가치와 브랜드 발전 전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죠. 소름 돋지 않나요?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반칙 하나에 이토록 강력하게 대응하느냐고요. 그때 돈가버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 말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하며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아시아의 자부심을 짊어진 손흥민 같은 선수를 우리 리그가 다시 맞이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MLS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중동의 거액 오퍼를 거절하고 미국에 온 거거든요. 사우디 리그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추정치만 해도 연봉이 천문학적이었어요. 근데 손흥민은 돈이 아니라 축구를 선택했죠. 예술적인 축구,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축구를 하고 싶어서 MLS를 택한 거예요. 돈가버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MLS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해 손흥민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글로벌 슈퍼스타도 미국 땅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이 리그의 미래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MLS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첫 번째,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과거 MLS 시스템 내에서 받은 모든 개인 타이틀을 박탈당했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처벌인지 아시나요? 선수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영광, 모든 트로피, 모든 기록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의 유산이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역사책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거죠. 두 번째, US 오픈컵 출전이 영구적으로 금지됐습니다. US 오픈컵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거든요. 1914년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토너먼트예요. 모든 선수들이 한 번쯤은 우승하고 싶어하는 권위 있는 대회죠. 근데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이제 평생 이 대회에 발도 못 들여놓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향후 성적과 관계없이 시즌 말 모든 개인상 후보 및 수상 명단에서 영원히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아무리 잘 뛰어도 시즌 최우수 수비수가 되든 최다 태클왕이 되든 그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혼자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압권은 네 번째 징계입니다. 회견장을 완전히 술렁이게 만든, 지금까지 적용된 적 없던 가장 잔혹한 심리적 형벌이 발표됐거든요. 바로 프로 격리 명령이에요. 동갑어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리오넬 메시, 손흥민,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A급 슈퍼스타들이 출전하는 그 어떤 경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출장 정지가 끝난 후에도요. 그의 소속팀이 LAFC나 인터 마이애미와 경기할 때 무조건 관중석에만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팀 동료들이 필드에서 뛰고 있을 때 자기만 유니폼도 못 입고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당신은 이 리그의 신들과 같은 잔디 위에 설 자격이 없다는 공식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축구선수한테 이보다 더 치욕적인 게 있을까요? 자기가 속한 리그에서, 자기가 뛰는 팀에서 특정 선수들과는 같은 경기에 출전조차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미셔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처벌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를 겨냥한 거죠. 추악한 수비 문화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30개 구단주와 코칭 스태프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었거든요. 앞으로 손흥민이나 메시 같은 재능 있는 선수들의 다리를 겨냥하는 살인적인 플레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구단은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냐면요. 만약 유사한 악의적인 반칙이 재발한다면 해당 구단은 즉각 무기한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게 돼요. 티켓 수익과 스폰서 노출이 모두 차단되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는 경제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동갑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경기를 방송하느니 차라리 텅 빈 유령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구단주들에게 선수들의 축구화를 철저히 통제하라고 압박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MLS의 모든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거친 플레이를 가르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한 선수의 실수가 구단 전체를 망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MLS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왔을까요? 그냥 손흥민이 유명한 선수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손흥민이 MLS에 합류한 이후로 리그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세요? LAFC 홈경기 티켓값이 평균 35% 상승했어요. 중계권 수익도 급증했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MLS 시청률이 치솟았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이 MLS에 가져온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단위예요. 스폰서 계약도 재협상이 이루어졌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을 서서 MLS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축구 선수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그래서 MLS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보호하는 게 곧 자기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에요. 만약 손흥민이 부상으로 선수 생명이 끝난다면 MLS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앞으로 그 어떤 슈퍼스타도 MLS에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도 못 지켜주는 리그에 내가 왜 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동가버 커미셔너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징계가 특정 개인을 위한 편애가 아니라 스포츠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단언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다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일 축구화를 묶으며 꿈을 키우는 수백만 아이들의 꿈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전 세계 축구 꿈나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짚어준 거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아시아 출신으로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한 말 그대로 아시안 축구의 역사 그 자체죠.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모하메드 살라, 해리 케인, 세르히오, 아구에로 같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들과 경쟁해서 정상에 오른 거예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고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역사적 업적이에요. 그런 선수가 중동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절하고 미국에 와서 예술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인 태클을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고
할리우드 액션도 하지 않고 완벽한 어시스트로 경기를 결정지은 거죠. 이게 바로 손흥민이 말하는 행복한 축구예요. 동갑어는 손흥민 선수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보여준 품격을 언급하며 이제는 리그가 그 임무를 다해 도살자들을 쓸어버릴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지시나요? 커미셔너가 직접 도살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악의적인 태클을 하는 선수들을 동물을 잡는 도살자에 비유한 거죠.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선전포고예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의 반응을 볼까요? 글로벌 스포츠 법률 전문가인 트레버 와킨스는 이번 결정을 리그가 지적 재산인 슈퍼스타를 합법적이면서도 완벽하게 보호하는 천재적인 한 수라고 평가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적 재산이라는 표현이에요. 손흥민을 단순히 선수가 아니라 MLS의 자산, 브랜드, 지적 재산으로 본 거죠. 이건 법률적으로도 매우 정교한 접근이에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곧 MLS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리그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전설적인 심판 피에루이지 콜리나도 의견을 냈어요. 콜리나가 누군지 아시죠? FIFA 최우수 심판상을 6번이나 받은 축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심판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장의 폭력은 단순한 레드카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단 전체의 경제를 위협하는 이번 판결이 감독들로 하여금 선수들에게 머리로 수비하는 법을 다시 가르치게 만들 것입니다. 머리로 수비한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죠.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이 몸으로, 발로, 때로는 폭력으로 수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지능적으로,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수비해야 하는 거죠. 이게 축구의 질을 얼마나 높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거친 플레이가 사라지고 기술과 전술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축구가 펼쳐질 거예요. 손흥민이 겪은 고통이 결국 MLS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토니오 카를로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축구는 원래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잖아요. 거친 태클도 게임의 일부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예요. 일반적인 거친 플레이와 악의적인 공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태클은 명백히 후자였거든요. 공을 향한 게 아니라 선수를 향한 태클이었어요. 선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위험한 높이와 각도로 들어간 거죠. 축구 역사를 보면 이런 태클로 선수 생명이 끝난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에두아르도 다 실바 기억하시나요? 아스날에서 뛰던 브라질 출신 선수인데 버밍엄의 마틴 테일러에게 끔찍한 태클을 당해서 다리가 거의 부러질 뻔했어요. 그 이후로 예전의 기량을 되찾지 못했죠. 또 아론 램지도 있어요. 스토크시티의 라이언 쇼크로스에게 다리가 부러지는 태클을 당했는데 회복하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한동안 태클을 두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의 악의적인 태클이 선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손흥민도 만약 그때 다리가 부러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손흥민의 경이로운 플레이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MLS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의 현상이고 브랜드이고 축구 철학 그 자체예요. 행복한 축구라는 그의 모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축구를 순수하게 즐기면서도 최고의 결과를 내는 거죠. 많은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반칙도 하고 시간 끌기도 하고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죠. 근데 손흥민은 달라요. 그는 언제나 페어플레이를 추구하고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고 상대 선수를 존중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동안 손흥민이 받은 옐로카드가 몇 장인지 아세요? 전체 커리어를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건 그가 얼마나 클린한 플레이를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골을 넣고 나서 세리머니를 보면 항상 동료들과 함께 기뻐해요. 혼자 튀려고 하지 않죠. 팀의 승리를 개인의 영광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팀 동료들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LAFC 라커룸에서 손흥민은 이미 정신적 지주예요. 나이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압박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팀을 위해 희생하는지를요.
그리고 이번 태클 사건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반응이야말로 그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았죠. 바닥에 쓰러져서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할리우드 액션도 없었고요. 그냥 일어나서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어시스트로 경기를 마무리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신력인지 아세요? 일반 선수들 같았으면 스트레처에 실려 나가서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축구에만 집중했어요. 경기에만 몰입했죠. 이게 바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에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은 안토니오 카를로스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축구는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니까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겸손함, 이 품격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축구 선수들, 감독들,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칭찬했죠. 이게 진정한 챔피언의 자세다. 손흥민은 축구계의 롤모델이다.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을 배워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리오넬 메시의 반응이었어요. 메시가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사진을 올리면서 진정한 챔피언, 진정한 신사라고 썼거든요. 메시가 다른 선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트윗을 했어요.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함과 품격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계 최고의 두 선수가 동시에 손흥민을 칭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손흥민의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해가 돼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시켰어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여겼죠. 축구 선수이기 전에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는 게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손흥민은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들어갈 때도, 바이엘 레버쿠젠에 갈 때도, 토트넘에 갈 때도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팀에 녹아들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먼저 다가가서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팀 문화를 존중했죠. 토트넘에서 뛸 때 해리 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손은 우리 팀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선수입니다. 항상 일찍 와서 훈련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해요.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죠. 모든 선수들이 손을 존경합니다. 이런 태도가 쌓여서 지금의 손흥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MLS가 손흥민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나선 거고요. 자, 그럼 이번 징계가 MLS에 미칠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리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MLS는 피지컬 중심의 거친 리그로 알려져 있었어요. 유럽이나 남미에 비해 기술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몸싸움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거친 플레이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더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축구를 가르쳐야 해요. 이건 MLS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글로벌 스타들의 이적이 증가할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유럽 스타들이 MLS 이적을 꺼려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친 플레이 때문이었어요. 부상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리그가 선수들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럼 더 많은 스타들이 MLS를 안전한 리그로 인식하고 올 거예요.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가 인터 마이애미에 온 것처럼요. 셋째, 아시아 시장이 더욱 커질 거예요. 손흥민 효과로 이미 MLS의 아시아 시청률이 폭발했는데 이번 징계로 MLS는 아시아 선수들을 존중하는 리그라는 이미지가 강화됐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유망주들이 유럽 대신 MLS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특히 손흥민처럼 성공한 선수가 있으니까 후배들도 따라가고 싶어 할 거예요. 넷째, 스폰서와 중계권 수익이 증가할 거예요. 깨끗하고 안전한 리그 이미지가 브랜드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거든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MLS를 전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봐요. 다섯째, 청소년 축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구팀에 보낼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부상이거든요. 근데 MLS가 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보여줬으니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구를 권장할 거예요. 이 모든 게 손흥민 한 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른 리그들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특히 유럽의 리그들이요.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세리에 A,
분데스리가 같은 유럽 리그들은 MLS보다 훨씬 오래됐고 권위 있어요. 근데 선수 보호 측면에서는 MLS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프리미어 리그만 해도 얼마나 거친 태클이 많은지 아세요? 이건 프리미어 리그니까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위험한 플레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심판들도 관대하게 봐주고요. 나리가는 어때요?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 얼마나 많은 악의적인 태클을 당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상대팀 선수들이 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메시의 다리를 향해 가는 장면이 수없이 많았어요. 세리에A는 전통적으로 수비 중심 리그라서 더 심해요. 카테나치오라고 하는 이탈리아식 수비 전술은 때로 폭력적인 수준까지 가기도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